오케이. 오늘은 시신경 손상 또 시신경 위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신경 손상이라는 것은 망막에는 이제 동맥과 정맥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시세포가 있고 광수용체라는 시세포가 있고 또 필름이 해당되는 망막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혈관을 공급하는 수많은 혈관들이 망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는 혈관들이 이 망막의 맥락막이라는 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체에 가장 가는 혈관은 가장 많이 있고 가장 가는 혈관, 모세혈관, 머리카락 크기의 이제 혈관이라는 말입니다. 신사구체, 우리가 소변을 걸러내는 신사구체. 우리가 이제 신사구체 제등을 못하게 되면 투석을 하게 되고 또 혈압이 오르게 되고 또 이제 신장, 여과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세포. 아주 가는 모세혈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혈관에 장애가 오게 되면 눈 중풍이라는 병이 생겨서 눈에 있는 망막이나 동맥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시커멓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런 질환들이 어느 부에서 막혀고 어느 부에 터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의 틀입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으로 인해서 이제 시신경이 압력이 세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병증이 있습니다. 이제 시신경이 약하거나 안압이 높거나 또 이제 약물로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로 인하거나 포도막염이나 이런 염증으로 인하거나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시신경 손상은 시신경이 다치는 겁니다. 손상되는 거고 시신경 위축은 이제 위축 말 그대로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막히면서 이쪽이 메말라가는 거. 우리가 하수도로 비하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이쪽에는 피가 돌지 않는 증상, 위축되는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결혈성 이런 말을 씁니다. 허혈, 우리가 피가 부족해서 가지 않는다. 결혈, 가야 되는데 그 부위가 꽉 좁아져 가지고 가지 않는다. 결혈. 하여튼 부족해서 위축이 오는 겁니다. 바짝 말라가고 고갈돼서 피가 돌질 않으니까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이 신경과 세포가 사는데 피가 막혀서 또 좁아져서 가질 못하니까 그 부위가 메마르고 주워서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들여서 광수용체가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신경이 대뇌 후두부에 이제 시각 중추로 보내줘야 되는데 신경이 손상되거나 막히거나 다치게 되면 전선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거나 우리가 환자분들이 눈이 뿌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의심해야 될 것들이 각막의 혼탁, 가장 바깥에 렌즈에 해당되는 각막이 지저분한 때가 끼지 않았는가. 두 번째가 수정체 혼탁,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서 백내장이 있지 않은가. 세 번째가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나 거의 손상이나 허혈성 변화로 인해서 피가 돌지 않는가. 그 필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의 필름이 피가 안 돌게 되면 그 필름의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가 망막에 상이 비춰져서 그 상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신경이 그 역할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에 가장 우리가 급하게 오는 것은 이제 녹내장이고 그 다음에 혈류순환 장애로 인한 것은 눈 중풍이라는 망막 동맥과 정맥의 폐쇄로 인한 증상이고 그 다음 어릴 때 또 이제 시신경이 손상되고 우리가 이제 약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약시라는 것이 우리가 7세가 되면 7살이 되면 시력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시신경이 발달이 잘 안 되거나 근육 운동에 발달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허혈성 또는 시신경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 치신경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약시로 발전하게 되고, 나이가 먹어도 그 약시 상태에서 계속 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게 되고, 약시가 있게 되면 또 원시나 이런 게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원시, 난시, 사시, 복시 이런 것들이 더 질환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근시가 있게 되면, 고도근시가 있게 되면 망막이 이제 동공이 이만해야 되는데, 근시라는 것은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망막이 얇아져서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눈 안쪽 질환들이 잘 오게 되고, 아까 약시가 오게 되면 이제 노안이나 이런 시력 저하, 원시나 이런 시력 저하들이 훨씬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은 말 그대로 이제 손상된 건데, 우리 신경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신경은 우리가 신경 쓴다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신경 쓰게 되면 가장 먼저 아픈 부위가 옆머리가 아픕니다. 혈압이 높아서 아픈 머리, 감기로 인해서 아픈 머리, 그런 경우는 뒷머리가 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거나 생각을 많이 해서 아픈 머리는 앞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나 간의 우리 간이 옆구리에 있죠. 간이 해독 기능을 잘 못하면서 간기울결, 간으로 흐르는 에너지가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맥혀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간과 쓸개가 옆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기능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경우 머리가 아픈 경우는 편두통, 옆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경락이라고 해서 기가 흐르는 노선상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맥히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뭐든지 소통이 되면 안 아프고 맥히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침에 아주 좋은 점은 맥힌 걸 소통시켜서 아픈 걸 낫게 하는 겁니다. 좁아주고 맥힌 거, 침이 제일 좋은 겁니다. 침은 아주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놓는 방법은 이제 그 이치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침의 근본 원리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고, 맥힌 걸 뻥 뚫어주는 거고, 피를 돌게 해서 신경과 세포가 피가 가야지 살아나는 거니까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는 혈관이 맥힐수록 우리가 이제 눈 중풍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나 당뇨로 인한 이 망막의 병증이나 다 혈액 찌꺼기나 혈전 찌꺼기가 가장 가는 혈관을 가서 막습니다. 확 맥혀버리면, 그것이 이제 일과성으로 맥히는 경우는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갑자기 안 보였다가 좀 지나니까 괜찮네. 그건 이제 낯선 게 아니라 다시 또 반복되면서 진짜로 맥혀버려서 눈 중풍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침을 맞으면 꽉 좁아주고 맥힌 것을 뻥뻥 뚫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훌륭한 거고, 또 뻥 뚫리면 아팠던 게 안 아픈 거고, 순환이 안 되던 것이 순환이 되는 거고, 또 창백했던 부위가 피가 도니까 혈색이 돌아오는 거고, 그러게 침의 이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경은 우리가 이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마음을 많이 쓰는 거고, 마음은 아주 희한한 것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마음을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면 기가 순환이 잘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분이 좋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가 안 막히고 순환이 잘 되는 건 상태가 기분이 좋은 거,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그러니까 내 몸에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잘 분비가 돼서 여기 머리도 쾌적하고 눈도 총명하고 기분도 좋고 안 아프고.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자기 신체 에너지가 약한 사람, 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또 그런 경우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분은 기분이 좋은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기가 잘 막힙니다. 막히면 아픕니다. 욱신욱신. 그럼 아프다는 얘기는 아픈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하게 아프다, 욱신거린다, 콕콕 쑤신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아픕니다. 찌릿찌릿 아프다. 그럼
다 틀리는데 그 모든 병증에 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침 놓는 방법은 다양해도 침의 위치는 맥힌 걸 순환시키고 틀어진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특히 가장 가는 모세혈관에 가서 맥혔을 때 침은 굉장히 좋은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라는 것이 에너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분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자기 마음만 항상 긍정적으로 오케이, 파이팅, 예스, 이 세 가지, 예스, 오케이,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예스라는 마음을 딱 먼저 습관화시켜버리면 예스, 오케이, 파이팅, 이 세 가지 단어만 습관화시켜도 머리 아플 일이, 개보린 이런 거 먹을 일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개보리는 약이다 이거 아닙니다. 개보리는 진통제고,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는 것을 신경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순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진통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통증이 생기지 않게끔, 맥히지 않게끔 순환시켜주는 거. 그래서 기분이 좋게 그러기 위해서는 예스, 화이팅,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실천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설명들을 모든 환자, 시신경 손상이 오거나 위축이 오거나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꼭 실천을 하시고, 이걸 보고 듣는다고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변하는지. 사람의 변화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실천,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아는 거 곱하기 실천이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실천을 안 하면 몸 안에 잠재된 음식으로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뇌나 근육은 항아리로 비유하면,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망각이라는 거, 손실이라는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해도 들어가는 양이 적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구멍보다 이 항아리에 구멍, 우리 물을 담듯이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겠죠. 물을 더 많이 부으면 빠져나가는 양이 빠져나가더라도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질이 많으면 질적인 변화가 오는데, 질이라는 것은 자기 이제 질적인 어떤 세포상의 변화가 와버리는 시냅스, 자기 몸에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양이 과다하면 질적인 변화가 형성됩니다. 지식의 양이 많으면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쌓여 나온 것이 이것이 소화가 되듯이 화학 소화가 되면서 화학적 변화로 이렇게 해서 양이 질로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양이 조금이면 자꾸 빠져나가서 며칠 전에 알았던 지식이 3일 정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게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단련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어도 근육 운동을 안 하고 헬스를 만약에 안 해버리면 근육이 손실이 됩니다. 빵빵했던 몸이 운동하기 전 모양, 배가 볼록 나왔던 모양, 운동하면 쏙 들어갔던 배가 다시 볼록 나오고 근육은 힘이 없어지고, 안 하는 것 자체가 망각이 되는 거고, 근육 운동 안 하는 것 자체가 근육이 힘이 무력해진다 보시면, 이런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잊어먹고, 안 하면 근육이 약해지는 겁니다. 배도 나오고 다시 살도 찌고, 다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실천할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자기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과 침과 함께 이런 지식을 통한 실천, 그것을 통해서 시신경 손상과 또 시신경 위축, 결혈성, 허혈성, 또 그것 때문에 인한 시력장애, 시력의 불편함,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잘 실천해서 지식을 실천해서 힘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